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또 오늘 주최하는 정미경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8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실은 보건복지위원을 했었습니다. 그 상반기 2년간을요. 그리고 나서 잠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전까지 2년간 변호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린이집 자문 변호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많은 내용을 느끼고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마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걸 반드시 이루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여러분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이게 이제 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맞벌이를 하면서 어차피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아이를 키워주고 있는 원장님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아이의 영혼을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저출산도 지금 문제이지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이게 엄마의 몫이 아니라 마치 원장님의 몫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네. 이러한 자긍심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점을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는 고민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긍심으로 자기 마음을 열정으로 똘똘 뭉치고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아이들을 예쁘게 잘 키워주세요. 그러면 그 복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우리 정미경 의원님 정말 멋지시죠? 예, 어설프게 아니까 멋지시고 진심으로 알면은 기절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제 목놓아 오신 분도 계셨어요. 너무 감동해서. 예, 당신이 살아온 인생도 멋지지만 저희들을 보육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성과를 낼 거라는 확신도 저희한테는 있지만은 혹여 이 내용이 성과가 나면 다른 데로 공이 갈까 염려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예,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분이 해주시고자 하는 그 역할이 현재 저희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 누군가에게 도구로 쓰여지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치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그대로 전달될 거라고 믿고, 예,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어린이집 방학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려고 와주신 많은 귀하신 분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어젯밤에 일찍이 와가지고 전국에서 바깥잠을 주무신 계신 분들 꽤 계십니다. 잠 주무시고 여기 와주신 우리 소중하신 시도회장님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토론회 주제를 맡아주신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신 김익준 교수님 그리고 서울여성재단의 안현미 박사님 토론해 주겠다고 먼 길에서 와주신 토론자 여러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이거는 성사될 거라고 확실히 믿고 전국에 있는 모든 보육교직원들께서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정책 토론회를 우리 정미경 의원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런 데서 같이 공동 주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보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저출산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처럼 보육 문제는 긴급한 국정과제인 여성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의 향상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이 보육 문제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상 보육을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가 중요한 정책의 과제입니다. 지금 뭐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이 붙어가 난리가 났는데 오늘 토론회 발표문에 따르면은 맞벌이 부부들이 0세에서 2세의 영아를 집 근처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무상 임대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국회에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여야가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정부를 잘 설득시켜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토론자로 항상 우리 보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오늘 발표 내용이 그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 방법과 관련해서 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화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한다라고 했을 때 중앙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지방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더욱이 이제 가장 당사자가 되시는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국공립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지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어떤 정책적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현실하고는 조금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저의 토론은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 매입과 기부 체납과 무상임대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 프레임으로 봤어요. 이를테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무상임대만이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운영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매입이나 기부 체납이나 정부가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상임대, 10년, 20년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은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지만은 운영권은 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운영권이 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현재에 운영되고 있는 방법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최초 5년의 운영권을 주고 그 이후에는 운영권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 위탁을 결정을 할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공립으로 되니까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더불어서 어떤 현장에서의 변화, 어떤 변화, 기존의 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미리 인식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취사 선택이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그 국공립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국공립 비율이 올라감으로써 공공성도 확보를 하게 되고 오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도 좋아질 것이고요. 또 이제 실제 그 부모님들이나 영유아 당사자들도 조금 더 관리받고 지원받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국공립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원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 공공복지를 위해서 기여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더 갖게 계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더불어서 기존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 부분이 국공립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이를테면은 뭐 영아 보육 장애아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영아 보육이나 장애아 보육이나 우리나라에 없는 병야가 보육에 대한 수요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지자체 그리고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일단 국가에서는 오늘 그 시행 규칙의 그 개정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법 개정이겠죠. 근데 법 개정과 더불어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요. 국공립이지만 운영비는 주지 않는 국공립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가 그런 형국인데요. 보건복지부가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그냥 국공립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비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가정어린이집 지금 서울시에서도 일부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그 부분이 국가가 그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든 하지 않든 간에 국공립으로 됐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방정부도 사실은 가정어린이집의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재정적인 고민인데요. 관리감독의 문제라든지 특히 재정적인 지원, 요즘 그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다수가 원한다고 하시더라도 지방정부에서는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전환될지는 또 그 지자체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있는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시스템 하에서 최초 5년의 운영권만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는 뭐 다른 그 이후는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위탁 공고를 내고 또 심사 위탁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위탁자로서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최초 위탁권은 운영권은 5년만 보장되고 이후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일단은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고용상의 위치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직접 좀 보면은 약간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재정 관리도 하고 행정 관리도 하게 되는데 국공립의 원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월급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정 어린이집을 하면서 또 이제 운영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살림을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같은 경력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의 그 수입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지만 그렇지만 국공립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보수표를 따르기 때문에 경력에 의해서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잉여가 남는 거에 대해서는 국공립에서는 그것을 일부 보육교사들에게 일부 돌려주거나 아니면 시설이나 장비를 사는데 투입하도록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과 운영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수용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자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 부분이 워낙에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제한될 수 있고 제한되면서 동시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지역사회 요구에 의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사회 요구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행정과 재정에서 많은 이제 어떤 관리 감독과 회계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도 이제 다 공개하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예산 계획서를 정부에 내고 살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결산을 이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운영 체계도 조금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규모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그 원장 교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공립으로 되면 그럼 모두 다 원장을 줄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왜냐하면은 규모의 경제학이 있고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인건비와 보육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 정도의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그 원장 자리를 주겠다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한 가지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금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도 기존에서는 내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공공적 운영 관리 체계로 이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되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국공립으로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차이점도 고려해야 되는 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다양한 국공립할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적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양한 국공립을 뭐 요구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반별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가정 어린이집인데 특히 우리 여가는 1대3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대상별 지원에서 반별 지원을 바뀌지 않으면 1대3 같은 경우는 한 명 빠져나오면 몇 프로가 빠져나갑니까? 33%입니다. 두 명 나오면 66%. 2명 나오면 선생님도 같이 나가야 돼요. 이러면 어린이집이 어찌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냥 앞으로 어린이집은 없어지는 게 좋다. 이런 흐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여기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보육교사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최병태 회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능하면 10분 안에 해주시고 더 빨리 마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병태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어린이집의 유형입니다. 뭐 다 아시는 바대로 그 이유는 믿고 맡길 수 있다 하는 이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다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론은 저는 적어도 2가지 관점에서 출발이 되어야 된다. 첫째는 오늘 대상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서울시에서 이 국공립의 확충이 제도로 안착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 서울시의 어린이집 수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부모님이 선호한다, 필요하다 하는 이런 이유로 계속 새로이 확충할 것인가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토론이 하나의 어떤 유형으로 전환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지금 사회의 현안 문제가 저출산 문제가 큰 걸림돌이 있고요. 또 여성의 그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 국공립 확충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실 가정 어린이집은 이 가정과 유사한 보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접근성이 또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제 또 용이도 운영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이 양육 문제를 또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또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보육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공공성을 확보해가지고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보육교직원은 또 처우가 개선되니까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공립 전환에 있어서 기어린이집을 매입한다든지 오늘 다 자료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기서울형 중에서 어린이집 중에서 자가시설 중 무상임대를 통한 이런 방법들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반드시 변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변경을 이번 기회에 오늘 우리 정미경 의원님 든든하시대요. 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일반형 가정 어린이집도 대단하게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모델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안착이 되면 이것이 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가정 어린이집에서 반별 그 지원이 얼마나 그 화두에 올랐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까 우리 그 김익균 교수님 말씀처럼 한눈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가정 어린이집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 사회적 협동 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뭐 가정 어린이집을 콕 떠나 가지고 우리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미 선진국에서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 보육 협동조합의 도입을 통해서 이미 긍정적인 결과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이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 협동조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기존의 그 공공성 강화의 방향이 인건비 지원 체계의 타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이게 총체적으로 이게 공급의 그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정부 인건비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그 우리가 숨어 있는 그 의도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증대. 우리는 지금 한 50% 되거든 우리나라는 선진국 한 70%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공급 그 시스템으로 아예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국고의 웨이트가 낮다. 실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치구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지역적인 안배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법적 개선 그리고 행정적인 이런 개선들이 보완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육교사의 질적 강화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갖췄다고 해서 과연 모든 것이 질적인 부분이 담보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 자료도 보면 보육교사 2급의 경우 학점 은행제를 통한 그 배출 비중이 58.2%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58.2% 중에 80%가 온라인 수업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걱정하는 것은 대리 수강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고 그 걱정이 올 1월 달에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에 따른 이런 소프트웨어의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원도 가정 어린이집형에 맞는 육아 경험이 있는
그런 주부님들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분들을 잘 연마해서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얼마든지 높여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까 선진국 사례도 들었습니다만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재정과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가정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아까 시행 규칙을 변경을 해서 일반형 가정 어린이집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 이게 서울시가 앞으로 발전한 보육 발전에 아주 큰 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법률적이고 또는 재정적인 이런 국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발표한 같이 저도 작년에 우리 서울시장님이 임기 동안에 국공립을 1000개 확충하겠다고 그래서 과연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1000개를 확충할 것인가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안은미 발표자가 박사님 발표하는 것 같이 보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의 앞으로 미래가 좀 서울시가 이번에 이왕시장 한 거 좀 모형을 잘 개발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우리 보육을 어떻게 나아갈 건가를 좀 잘 어떻습니까 밝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우리 저 시흥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강원미 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시에서 온 시흥수정 어린이집 원장 강원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제 20명 정원에 4명의 교사를 두고 있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 선생님들 똑같이 교육 받았고요. 똑같은 시간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수업 준비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다 결혼한 이제 기혼자들인데요. 아침에 7시 50분까지 이게 돌아오면서 당직을 쓰니까 오지만 내 아이 학교 가는 걸 못 보고 옵니다. 또한 7시가 넘어야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의 8시가 돼야 집에 돌아갑니다. 거의 살림은 제대로 할 수 없죠. 목요일 날 저한테 교육계획안 들어오는 시간이 보통 12시에서 1시 정도의 교육계획안이 들어옵니다. 금요일날 보내야 되니까 미리미리 정리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급여를 줄 때 너무 미안합니다. 왜? 그들이 받는 월급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고 싶어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창피하지만 저희 원장님들 20명 정원에 많이 들어와요. 1000만 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사들 인건비 다 많이 올려주고 싶지만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나 20명 정원을 채워도 주기 어려운데 지금은 20명 정원을 채우고 가는 원이 지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교사들의 급여와 이런 부분들의 차등을 받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야 할 건지 이거는 저희가 매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늘 변함없이 울부짖으면서 말을 하는데도 국가는 그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해 1월 초에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고 또 무상임대가 아니지만 현재 국공립 전환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무상임대가 된다면 일부에서는 왜 일부가 하는 거에 대해 왜 모두가 다 이렇게 들떠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일부든 10개 원이든 50개 원이든 100개 원이든 기존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문 닫고 있는 가정 원장님들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우리 원장님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월급을 받아가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긍심을 가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한 지금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지만 17개 시도의 공무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좀 더 지금 현재 국공립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됐을 때 먼저 앞다투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겸직 원장님들, 저희가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은 원장님들은 급여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원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촬영을 하는 것도 이제는 영유아보육법 지도 점검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에서 점검을 하는 그런 원들도 있습니다. 가정의료진 원장님들 겸직하니까 촬영 운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시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인건비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겸직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원장님들은 현재 가정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부분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져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계기로 저희가 국공립 무상임대가 되어서 전환이 됐을 경우에 겸직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사부 인건비 지원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주면 되지라고 말하시지만 저희는 사실 의무로 취사부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겸직이라는 이유로 이 취사부를 겸직한다라는 이유로 자꾸 지도 점검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괜찮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17개 시도 각 시군으로 내려가면 원장님이 겸직하면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라고 그랬지 언제 취사부를 겸직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차량 운행을 겸직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희 경기도만 그런가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부가 채용됨으로 인하여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일손도 줄어들 수 있고 보육의 질도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온종일 전액 지원이 아니더라도 시간적으로 부분적인 이런 지원이 됐을 때 좀 더 보육의 원활한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로 운영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부모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고요. 서울시가 먼저 시작이 됐고요. 또 그 성과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서울, 경기, 인천을 오늘 물론 저희가 중점으로 해서 같이 했지만 전국 시도가 함께 움직여서 같이 발맞추어 갔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거라 믿고 또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지부에서 나오셨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상임대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안 하는 이유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 좀 잘 믿거든요. 그래서 믿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바라는 모두가 다 국공립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정미경 의원님, 또 우리 연합회 김옥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들 힘내시고 저처럼 잘 울지 마시고 늘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심어주신다면 아마 이 나라 가정 보육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은 보통 이 시간쯤 되면 집을 많이 돌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은 움직일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안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심각하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에서 오신 고강현 팀장님에게 아까 우리 발표도 잘 들었지만은 또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시 국공립 확충팀장 고강현입니다. 국공립 확충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고요. 어제도 좀 심사가 있었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먼저 이렇게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대부분 보육과 출산 문제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육아 지원 서비스가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또 특히나 이제 영이세 대기자가 많다는 부분, 그리고 또 보면은 입소까지 길게는 한 3년까지도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서 올 1월 28일자로 가정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매나 기부 체납이 한정되고 있고 무상임대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그래서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많은 효과들이 있지만 저희가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해보면, 첫째, 여러 원장님들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아까 백선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운영권만 자치단체에서 갖고 그래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상임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민간 그 무상임대 방식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지금 무상임대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또는 그 민간 어린이집들을 정부 지원 시설로 지정을 해가지고 또 국공립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필요할 때는 무상임대를 통해서도 국공립을 할 수 있다. 이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입이나 기부 체납 방식만이 아니라 무상임대 방식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한 방법으로 택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000개소를 확충하면은 7,500억 정도 이렇게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신축 같은 경우는 평균 22억 정도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수십억이 들죠. 많게는 60억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법에서 허용되는 시행규칙에서 허용되는 매입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전환하는 방법도 사실은 그 매입비 부담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상임대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리모델링만 하게 되면 하나의 국공립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원을 좀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그게 국공립의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치단체가 갖는 건 맞는데 그 수단으로서 무상임대를 통해서 장래 무상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매입하거나 또는 그런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상임대 방식은 을 통해서 좀 재원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켜서 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상임대 방식의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에 민간으로 환원돼 버리면 거기 부모님들은 굉장히 낭패죠.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임대 기간을 제가 이제 그동안 설명회를 많이 다니면서 원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가급적인 무상임대 기간을 장기화하고 그럼 기부 체납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협약 조건에 예를 들어서 무상임대가 끝나면 매도를 한달지 또 65세가 넘어가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매도를 한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무상임대로 인한 어떤 보육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그 심신을 보호하고 또 건전하게 교육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양성하는 게 어린이집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어떤 국공립 확충 방식만 고집한다면은 지금 부모님들한테 만족할 만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는 무상임대 방식이 반드시 국공립 확충 방식의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저 팀장님께서 현재 서울시의 그 현황을 잘 말씀드린데 특히 그 토론 중에서 비용 절감형이라든지 상호 상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모형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셔야 되는데 아마 서울시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또 사무관님이 오셨는데 또 우리 사무관님 상당히 또 여력이 생기셔가지고 좀 고생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소신 있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배인정 사무관입니다. 일단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서 가서도 잘 전달하고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매우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을 하기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복지부 나름의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 의견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까도 많이 말이 나왔지만 접근성이 매우 좋고 또 가정이랑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부여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가정어린이집이 전환될 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간 연장이나 이런 취약보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런 서비스가 실시된다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또한 또 아까 서울시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자체 입장에서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부에서도 그런 점을 인정을 해서 올해 초에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체납이나 매입의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월부터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문제는 무상임대인 것 같습니다. 이 무상임대에서는 사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좋은 점들도 매우 많고 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제도를 변경한다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중앙부처로서의 또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임대는 매입이랑 기부채납과 다르게 소유권이 사실상 지자체에 있지 않고 가정어린이집 소유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상임대를 허용할 경우에는 설치자가 가정어린이집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의미인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는 의미에 사실 좀 완벽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소유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정부 지원 시설이랑 비교할 때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산하면 재산 국고기속을 전제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점들 때문에 아예 그런 제안을 거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복지부가 일단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매입이나 기부 체납으로는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었고요. 사실 1월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6개월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이 된 지. 그래서 이에 따른 추이를 먼저 모니터링하고 장단점을 비교해본 후에 장기적으로 이를 검토해서 제도를 또 개선하든지 하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백선희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거와 달리 또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면도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국공립의 시스템으로 가정어린이집도 전환이 되는 면이 있고 이런 점들에 비해서도 그럼 기존의 시스템을 국공립의 시스템으로 변화를 시켜서 잘 수용하고 적응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효과성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이런 점들을 같이 노력해 가고 또 검토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관님이 괜히 보이고 오셔가지고 또 재전사하는 같이 우리가 좀 미안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팀 사무관님께서 이제 실무자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안 해주시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미나 할 때마다 그래도 보건복지부의 어떤 답변이 조금씩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다 단결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다음에도 하도록 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